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미 특수부대 레인저의 이야기와 레인저 지휘관으로 참여해 최근 미국 정부 최상위 훈장을 받은 랠프 퍼켓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외신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사진이 하나가 딱 나갔죠. 바로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어르신을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하는 사진이었는데, 이분은 한국 전쟁 때 공훈을 세워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살아서는 받기 힘들다고 하는 의회 명예 훈장을 받은 바로 그 인물인데요. 올해로 94세인 랠프 퍼켓 씨는 1948년 6월 소위로 인간해서 1950년 미 8군 레인저 특수부대 중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그해 11월 25일 205 고지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에 참전을 해서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수훈 십자상 2회, 은성 무공훈장 2회, 명예부상장 5회 등 다수의 훈장을 받은 진정한 전쟁 영웅이자 능력자입니다. 랠프 퍼켓이 이번에 받은 상은 어떤 상입니까? 이건 상이라고 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의회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는 미군에게 수여되는 가장 명예롭고 최고의 무공훈장이에요. 미국 군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냥 끝판왕의 영예에 해당하는 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혁한 전공에 중점을 둔 수훈 십자상과는 달리 전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 범위를 넘어선 혁혁한 용맹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훈장 수훈자 3,507명 가운데 생존자에게 수여된 사례는 6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회 명예훈장은 최고의 영예의 훈장인 만큼 수훈자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특별 번호판인데요. 부상당한 군인들한테는 퍼플하트라는 그런 전상장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그 번호판과 이 번호판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서운 게 경찰이 뒤에서 세우는 건데, 일단 의회 명예훈장 수훈자의 번호판을 달고 가면은 경찰이 잘 세우지도 않고 세워도 대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사시 미군의 지원과 미군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가 헬기를 막 불러서 타고 갔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의회 명예훈장 수훈자는 긴급한 일이 있다면 군대 헬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레인저 특수부대가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저 부대는 제75 레인저 연대를 말합니다. 레인저 부대는 미 육군 정예 경보병 특수 작전 부대로 특수부대 1개 대대와 레인저 3개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적진, 침투, 정찰, 수색 등 비정규전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인 만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굵직굵직한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 편성된 제1 레인저 대대가 현대 레인저의 시초로 당시 총 6개의 대대가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그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이 영화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종전 후 해체된 레인저 대대는 한국 전쟁 때 다시 재창설하게 됩니다. 랠프 퍼켓 대령이 소속되었던 곳은 미 8군 레인저 중대 8213 부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명맥이 끊겼다가 소규모 비정규전 부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창설 준비가 시작이 됐고, 당시 랠프 퍼켓, 그때 당시는 이분이 중이었어요.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랠프 퍼켓 중위는 이 부대의 중대장으로 73명의 중대원들을 선발해 기장에 위치한 8군 레인저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미 8군 레인저 중대에 중위가 갈 수 있는 보직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위면 중대장으로 갈 수 있고 소위면 뭐 소대장으로 갈 수 있는데 중위가 조금 애매했나 봐요. 근데 랠프 퍼켓 이 중위가 나는 소총수가 돼도 좋으니 미 8군 레인저 부대에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이 사람 봐라, 이런 사람이 우리 레인저에 필요하지. 그리고 이 중대에는 10명의 한국군 카츄샤가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장교 3명, 미군 부사관과 병사 53명, 한국군 카투샤 10명이 부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50년 10월부터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0년 겨울과 1951년 봄 제15 레인저 연대가 한반도에 들어섰고, 이들은 정찰, 순찰, 급습, 공격, 진두, 지휘 등 최전선에서 갖은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랠프 퍼켓이 활약한 205 고지전. 205 고지전으로 가려면 사실은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전선이 쫙 이 공산군의 공격을 받고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다시 역습을 하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다시 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6.25 전쟁 초간단 요약!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운 새벽 4시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일제히 시작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이후 북한군은 기습 남침을 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을 했고요.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11월 초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통해서 38선을 탈환을 했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합니다. 이후 11월 25일 미 8군 레인저 부대는 현재 북한 영변시 구장군과 운상군의 경계 지점 부근에 위치한 205 고지를 사수하는 것에, 그리고 점령하는 것에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 8군 레인저 중대는 돌빈 중령이 지휘하는 돌빈 특수임무부대의 일원으로 작전에 참가하고 있었죠. 자, 돌빈 특수임무부대는 전차를 보유한 제89 중전차 대대를 주축으로 보병, 포병이 함께 편조된 부대입니다. 레인저 중대는 주로 전차들이 개활지에서 통행로를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개활지 주변의 고지들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게 됐고요. 레인저 중대의 지휘관 랩 퍼켓은 본격적으로 205 고지 점령을 준비합니다.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05 고지 주변에는 약 2만 5천의 중공군이 있었고 레인저와 한복군의 수는 단지 57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날 222 고지를 점령하며 수많은 아군이 희생된 상태였어요. 2만 5천 명의 병력과 57명의 본격적인 고지전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레인저 중대의 보병들은 셔먼 전차와 함께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205 고지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북한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아군이 탱크에서 내려 공격을 준비하려다가 북한군이 기관총, 박격포 등을 난사하며 맹공격을 가했죠. 퍼켓은 수적인 열세인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 위에 올라가 주위를 끌며 개활지를 3차례나 넘나들었고, 그 사이 중대는 205 고지 점령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중공군 39군 선두 부대의 1차 공격은 레인저 중대의 효과적인 방어 사격과 아군 포병의 화력 지원으로 50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이 1차 공격 때 레인저 중대의 중대장 퍼켓 대위는 첫 번째 부상을 입었지만 후송 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교전을 하죠. 중공군은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여러 차례 축차 투입하면서 레인저 중대의 방어 진지를 압박을 했습니다. 수류탄 투척 거리까지 접근을 해서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퍼켓 중대장은 두 번째 부상을 입었지만 11월 25일 23시 50분까지도 레인저 중대는 205 고지 정상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도 포기하지 않았죠. 중공군은 2개 중대급 병력을 추가 투입하여 공세를 증강시킵니다. 4, 5차 공격이 계속되자 레인저 부대원들의 탄약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백병전을 준비합니다. 11월 26일 2시 45분 중공군은 6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레인저 중대는 보유하고 있던 탄약이 거의 떨어졌고 포병은 다른 부대를 지원하기에 바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중공군은 레인저 진지에 돌입해 저항하지 못하는 미군 레인저 부상 병력들을 확인 사살하기 시작을 했죠. 몇 명이 안 되는 전투가 가능한 윌리엄 주디 일병은 아군 진지로 침투한 중공군과 교전을 하다가 부상당한 퍼켓 중대장을 발견합니다. 당시 퍼켓 중대장은 어깨, 발, 허리, 엉덩이 등 여러 곳에 수류탄과 박격포 파편상을 입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퍼켓 중대장은 자신은 두고 철수하라고 명령했지만 주디 일병은 따르지 않았고요.
자, 이 중대장을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못 데려가겠으니 그 주변에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생존자를 찾게 되죠. 바로 빌리 월스 병장과 데이빗 폴락 일병입니다. 그 셋이 함께 중공군에게 포위된 퍼켓 중대장을 후송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요. 퍼켓 중대장은 전우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205 고지를 내려가 미군 전차 부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205 고지 공격 전 레인저 중대는 51명의 장병들이 있었지만 205 고지전에서 4명이 사망하고 방어 작전 중 2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명은 전투 과정에서 실종됐습니다. 아무런 부상 없이 후퇴에 성공한 장병은 단 10명 뿐이었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퇴각은 했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랠프 퍼켓의 용기는 두고두고 미군의 화자가 됐고 이후 베트남전에도 참전해서 1967년 7월부터 약 1년간 101 공수부대에서 활약한 뒤 1971년 대령으로 전역을 합니다. 그는 전역 이후에도 참전 용사 관련 활동 등을 지속해 1992년 육군 레인저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제75 유격연대 명예 대령을 역임하게 됩니다. 2012년 미국 조지아주의 육군 기지 보병훈련센터 내 도로 이름도 퍼켓 대령의 업적을 기려 그의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